안녕하세요. 빵스월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오너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가장 충성심이 높은, 웬만해선 기변을 잘 하지 않는 차량, 육각형 국산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니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동차 그랜저, SUV의 정석 소렌토, 현대 기아에서 가장 잘 만드는 아반떼, 정통 SUV 바디 프레임의 모하비. 네, 다 아니고요. 정답은 니로입니다. 여러 차량 유튜버들이 많이 소개를 했었고, 저 또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제 친구도 지금 현재 타고 있고, 그 외에 지인들도 타는 걸 많이 본 차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지인 중 한 명이 혼자 타는 세컨카를 기변하려고 하는데, 니로를 사려고 한다고 하길래 저는 비추해줬습니다. 오늘은 니로 이야기와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니로 장점입니다. 니로 장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먼저 최강 연비입니다. 니로는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근에 전기차도 나오고 있지만 근본은 하이브리드입니다. 공인 복합 연비 리터당 20.8km, 고속 18.1에서 19.6km, 미친 연비입니다. 간혹 20km 중반까지도 찍는다고 하는데 하부 특성상 고속도로는 시내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 연비면 더 이상 언급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감입니다. 니로는 SUV도 아닌 것이 해치백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생긴 게 장점입니다. 이유는 휠 베이스, 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 거리가 길어서 실내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차에서 넉넉한 휠 베이스, 패밀리카로 쓰이는 이유며 유럽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차감입니다. 1세대 니로를 타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고 안락하다고 많이 느낍니다. 니로 타는 사람들이 엄청 때려밟고 와인딩이 즐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타는 사람들한테는 최적의 승차감입니다. 신형 니로는 저는 못 타봤는데 조금 더 하드하다고 듣긴 했는데 아마 뭐 큰 차이가 있을지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니로 단점입니다. 니로 단점은 뭐니 해도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사실 호불호긴 한데 1세대 니로는 망둥어 그 자체입니다. 생긴 것 빼고는 완벽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못생겼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2세대는 얼굴은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길고 앞뒤가 좀 짧기 때문에 비율상 좀 이뻐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2세대나 1세대나 큰 차이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로의 또 단점은 2세대에서 좀 특히 드러나는데요. 너무 비쌉니다. 신차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스포티지 가격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3,500만 원 정도를 주고 니로를 타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세대 니로 같은 경우도 중고차 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중고차 감가 방어가 탑 클래스 정도였는데 차량 오너들이 너무 고평가하고 충성도가 높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감가 방어가 잘 돼서 중고차 값이 매우 높았었습니다. 최근에는 2세대 니로가 나오고 중고차 시장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좀 내려가긴 했던데 그래도 뭐 좀 비싼 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단점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굳이 뽑자면 하차감, 뭐 실내의 저렴한 품질 이런 것들, 뭐 신형 니로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뭐 품질을 생각하면 좀 짜증날 것 같기도 하지만 보통 뭐 니로 타는 사람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적당 가격에 합리적인 차를 쓰려고 하기 때문에 고속에서 안정감, 코너링 뭐 이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연비 좋고 내부 공간 넓은 실용성이 뛰어난 그런 걸 좋아하는 패밀리카로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점이 크게 그 사람들에게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 세컨카로 니로를 비추했던 이유. 제가 차에 관심이 많이 거를 아는 제 지인이 차를 바꾸려고 고민 중인데 아내가 타고 다니는 패밀리카로 그랜저 에즈가 이미 있고 본인은 NF 소나타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근데 장거리를 많이 탄다고 하고 가격은 3천대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그리고 괜찮은 차를 고르다 보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영상을 많이 보고 니로가 좋다고 들었다고 해서 저에게 문의를 했는데 저는 비추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니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긴 한데 3천만 원이면 일단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탈 것 같으면 디젤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뭐 하이브리드 맹목적으로 하이브리드만 찾고 있는데
사실 하이브리드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뭐 어때 수리를 한다면 디젤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아닙니다. 비슷하기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연비가 좋다고 해서 산다고 하는데 연비를 경유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연비가 만약에 19, 하이브리드 연비 19다 그러면은 디젤은 17 정도면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그 차값은 훨씬 비쌉니다. 그것을 만회하려면 몇 년을 타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차라고 하는데 친환경차 하이브리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 유럽 기준 친환경차 해당 안 되고 국내에서도 내년까지만 해당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산점보로 빠지긴 했지만 혼자 타기에는 제 생각에는 K3나 아반떼가 낫다고 생각하고 정 이제 준중량은 좀 그렇다라고 해서 뭐 다른 차를 본다면 뭐 K5나 소나타 이런 것들도 휘발유 가면 고속연비 뭐 17 정도 나오던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혼자 탈 건데 패밀리 컬러는 완벽하지만 3천만 원이나 주고 니로를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2천 예산으로 정비비 포함 F바디 520D나 K5 하이브리드, 메기타 등을 추천했지만 본인은 온리 니로였습니다. 아마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저에게 3천으로 혼자 탈 차를 사게 된다면 지금 당장은 정비비 포함 F바디 420D, 5년 뒤에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Q5를 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육각형 자동차 니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